지난 13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잇따라 울산을 찾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울산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당시 울산의 지역별 표심은 어땠는지 구현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울산의 표심은 대체로 보수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16대 대선에선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선 이해창 후보가 앞섰습니다. 유일하게 노동자의 도시인 동구에서만 노무현 후보가 앞섰습니다. 17대 대선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민주 진보 진영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 18대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울산 전역에서 민주 진보 진영 후보가 모두 승리한 건 19대 대선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동구와 북구에선 홍준표 후보보다 득표율이 2배가량 앞섰습니다. 3년 전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6%포인트 차로 이기고 당선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중구와 남구, 울주군을 제외한 동구에선 근소한 차로 윤석열 후보가, 반대로 북구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독주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울산 지역 유권자 93만 4천여 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광장대선 울산연대라는 단체와 울산 지역 야3당은 어제 오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와 야5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울산 지역의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가칭 울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11개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어제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혁신도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전국혁신도시 노동조합협의회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어제 결의대회는 김영길 중구청장 등 전국혁신도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공공기관 노조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제21대 대선 공약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늘고 실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취업자는 5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2.4%, 고용률은 0.8%포인트 증가한 60.5%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연 재활원 내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태연 재활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손명희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태연 재활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거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연 재활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50일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울산시도 자체적으로 관내 10개 시설에 대해 시 구군 합동 인권실태 특별점검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어제 JCN 울산중앙방송과 부산지방우정청 등 유관기관들과 편지 쓰기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편지 쓰기 중심의
몽글몽글 인성교실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편지 쓰기 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지만 올해는 정부 부처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에서 지난해부터 1개월가량 앞당겨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참석했고, 울산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과 진보당 윤정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은 김태선 의원은 불참했고, 국민의힘에서 최근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서울 일정을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어줄까 말까는 그의 힘은 전적으로 의원님들 영향이 돼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데는 빨리 선점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 중심은 잘 잡혀 있으면 선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전 시장님과 또 우리 간부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지역 특성에 맞는 좀 이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감안해서. 울산시가 마련한 2026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우선 신규 사업으로 창업중심대학, 울산태화 친수관광체험 활성화, 한미조선협력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방구천 세계안박화센터 건립 등입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울산다운이 공공임대주택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도시철도 1호선과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그리고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등이 핵심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중앙부처 예산 신청 규모는 834건 3조 59억 원으로 지난해 확보액 752건 2조 6,029억 원보다 4,03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예산정책협의회는 정부 부처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야겠다는 뜻에서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서 열렸습니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제비 물대새가 온양읍 남창들에서 조류 동호인들에 의해 관찰됐습니다. 제비 물대새는 필리핀과 대만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는 등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새로 최근 울주군 온양 남창들 묵론에서 새 통신원에 의해 관찰됐습니다. 또 동구 대왕암공원에서도 조류 동호인들이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 힘든 붉은 가슴 울새를 포착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관내 기업체 근로자와 민간단체 회원 등 200여 명과 함께 여천천과 묵어천 일대에서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정비 활동에서는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 교란 생물을 발견해 퇴치하고 잡초 제거와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관내 8개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 전복 19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어업인 소득 증대와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북구청은 사업비 1억 7,400여만 원을 들여 울산에 있는 종자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몸 길이 3.5cm 이상의 건강한 전복 종자들을 구입해 방류했습니다. 북구청은 다음 달 중에는 해삼도 방류할 계획입니다. 전국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지부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규탄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비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에 편입되고 노동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비자 기준 완화와 무분별한 쿼터 확대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임금차별 등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울산의 교육 현장에도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따뜻한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스승의 날을 맞아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행복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희진 교사. 최 교사는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감각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수업 시간과 급식 시간 등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다양한 장면을 동료 교사들이 직접 배우러 나서 기쁨이와 투덜이 등의 캐릭터를 연기했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학교 생활에서 하나둘씩 실천하기 시작했고 영상 속 행동을 따라하며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할 때 얘들아 우리 기쁨이 선생님처럼 해볼까? 이렇게 할 때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인식하고 그 행동을 바로 하는 것을 봐서 아이들과 저희만의 그런 소통 방법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운고등학교 이경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주는 선생님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22년 중학교 담임을 맡던 때 한 위기 학생이 책상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써놓은 것을 보고 이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 상담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게 맞대요.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롭고 그래서 한번 써봤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부터 상담을 하자. 모든 상담을 하자. 밤에 바닷가 가서 불꽃놀이도 했던 것 같고 방탈출 카페 이런 것도 가고.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가면서 학생들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함께 이루며 위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 교사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루던 학생들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했고 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옮겨온 뒤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안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방황하며 학교 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는 학생과는 헬스장도 함께 다니고 실기학원에도 동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조금 번아웃도 오고 학교 생활을 잘 못했어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부터 약간 시작하자고 하셔서 여름에는 헬스도 하고 올해 6월은 학원에서 공연도 나가고 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뜻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며 제자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맞은 교육 현장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지역 교사 10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교사 등 6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2.4%는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로는 40.4%가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고 답했고 낮은 급여와 연금 혜택 축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목표 달성 분야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울산 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과 공립 온라인 학교 개관 등 주요 공약을 지난해까지 목표 이상으로 이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CCTV 고속 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울산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해 특정 시간대와 인물, 차량 번호 등을 빠르게 찾아 1시간 분량의 영상을 2분 이내로 요약하며 사건과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 각 구군에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보장 항목이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파악한 구군별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보장 항목을 보면 울주군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보장 항목이 모두 34개에 달하는 데 반해 중구는 18개, 남구와 동구가 각각 19개, 북구가 21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태풍과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